자, 예전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사건인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엿보고 엿듣던 남성. 당시 경찰에 붙잡혀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죠. 자, 그런데 그 피해자의 집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세히 얘기 들어보시죠. 다세대 주택 복도에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현관문 옆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더니 내부를 잘 보기 위해서 까치발까지 섭니다. 손으로 창문이 열리는지까지 확인하는 이 남성. 바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을 몰래 들여다보고 엿듣던 스토커였습니다. 이 남성은 나중에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사건 반장도 보도했는데요. 또다시 저 집을 찾아가면 어떻게 하냐 다들 걱정이 태산이었죠. 절대로 안 돼. 그런데 한 달 뒤 피해자의 집 앞에서 똑같은 절대로 안 돼. 누군가 또다시 현관문 앞을 서성이기 시작한 겁니다. 또다시 등장한 이 낯선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앞선 그 스토커와 동일한 인물일까요? 자, 보신 것처럼 방금 팀장님이 그때 팀장님 출연했을 때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놈이 이거 못 고쳐 막 그러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자, 일단 당시 한 달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부터 정리해보고 가죠. 네, 피해 여성은 지난 4월 동작구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새벽에 취객이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잦았지만 오래된 집이라서 현관 인터폰도 없었고 복도에 CCTV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CCTV를 설치했다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4월 12일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집 화장실 창문에 얼굴을 들이미는 모습인데요. 4월 14일에는 까치발을 하고 불이 켜져 있는 여성의 집 화장실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더니 센서 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19일에는 여성이 테이프로 막아놓은 틈새로 또 안을 훔쳐봤고요. 22일에는 또 와서 이번엔 증거 확보를 위해서 여성이 그대로 서 있는 모습까지 3분 동안 지켜보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에만 총 4번 찾아와서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구속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참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구속이 안 됐습니다. 저 짓을 하고도. 스토킹 사건이잖아요. 스토킹 혐의고 그래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봐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왜 도주할 우려가 없냐면 해당 동네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 근데 이게 구속영장 사유 얘기지 마야 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랑 도주 우려입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이 되는데 해당 동네에 오래 살았 거는 피해자한테 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두 가지 빼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그걸 빼는 것 같아요. 그냥 딱 2개만 보는 것 같아요. 도주할 우려 없다. 증거인멸할 우려 없다. 구속 안 합니다. 불구속의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그 근처 살았으면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에 오래 살았으면 정말 동네 골목 구석구석 그러니까요. 다 아는 거잖아요. 예? 자, 문제는 자, 소장님. 네. 결국 그러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말 말 그대로 한 동네에서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한 달에 4번이나 찾아왔다는 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단지 그냥 이렇게 보려고만 했을까. 4번씩이나 찾아올 때는 점점 더 진화 발전해서 보는 것을 넘어서선 어떤 행동을 해하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것은 뭐 결국 범죄에 가까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는 저도 이렇게 무서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팀장님이 아까 보셨던 이놈 절대로 안 되면 그러셨는데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그때 그 스토커. 자, 그러니까 팀장님 앞서 보셨던 그 장면은 지난 4월에 4번이나 찾아왔던 스토커의 모습이었는데 또 왔다는 겁니다. 또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어떤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안에 저 사람 안 죽고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본인이 풀려났기 때문에 다시 또 스토커하러 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그 집 앞에 나타났을 때 집에 나타나면은 그 보안등이 켜집니다. 저렇게 뒤로 물러서잖아요. 다시 현관으로 봅니다. 왔다가
옆집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옆집으로 이동해서 창가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했던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시에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는 바람에 저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 상황에서 피해자하고 마주까지 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범인은 계속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저런 상황에는 판사들이 사실은 저걸 보게 되면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던 게 저도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자, 정리하면 피해자는 지난 4월 초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4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저짓을 당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종료가 되고 8월 달에 보신 것처럼 다시 출몰을 한 겁니다. 자,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또 8월 24일에 같은 장면이 찍혔습니다. 창문을 엿보고 나서 이제 제가 나갔어요. 일단 누군지 보려고. 바로 나간 건 아니고 이제 한 5분쯤 뒤에 있다가 제가 나갔고 건물 밖으로 나가니까 사람은 없었어요. 다시 들어왔는데 현관 비번을 누르면서 그 계단 쪽을 쳐다보니까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바로 도망갔고요. 자, 지금 채팅창에서 도배하신 분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팀장님. 이게 진짜 너무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이거 숨어서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숨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만약에 비밀번호 열고 문 열었을 때 전번에 신림동 사건처럼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 들어간다는 얘기는 피해자한테 성폭행할 수도 있고 어떤 위해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면은 그 누르는 번호, 비밀번호를 좀 훔쳐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저 여성분이 마침 그때 누구야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 남자가 당황해서 도망쳤다고 하는데 저런 행동은 잘한 거예요. 그 누구냐 소리 쳤을 때 좀 크게 누구냐 크게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누구냐 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놀라서 도망간 거 잘하셨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관할 파출소라든가 경찰서에서 순찰을 자주 돌아서 저 남자를 좀 접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 나온 저 남성, 그러니까 8월 달에 나타난 남성과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지난 4월에 나타났던 남성이 동일 인물이냐. 예, 지금 저희가 화면 분할을 했는데 어떨까요? 글쎄요, 아직 8월에 왔던 남성의 신상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서요. 당시 세탁기 뚜껑이 열려 있어서 얼굴이 안 찍혔다고 합니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이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피해자분은 같은 인물일 거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피해자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옷은 갈아입었다 하더라도 색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그 같은 동일 인물이 와가지고 반복해서 스토커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70, 80%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검거가 된다. 네. 이번엔 진짜 좀 구속 좀 구속 시켜야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기도 하고 잠정 조치가 계속 영구히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됐다가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스토킹을 한 거거든요. 이 우리 근대 형법, 지금도 형법이지만 형법이 피고인, 피의자의 어떤 인권 침해를 위주로 계속 돌아온다면 최근에 와서는 피해자 보호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우리 법도 마찬가지,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로 이 피해자한테 혹시나 저걸 또 놓친다면 우리 최근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기억나잖아요. 예. 또 반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약 확인이 된다면 같은 인물이 확인이 된다면 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뭔가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역에서 그 해당 동네에서 오래된 사람이라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 와, 이거는 정말 박 변호사님, 정말 이건 진짜 인구의 그러니까 회자될 얘기입니다. 계속 제가 이거. 얘기를 하지만 법원에서 딱 두 가지만 봐요. 형사소송법에 나오고 있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피해자한테 가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피해자 보호 부분, 그 부분을 법원이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특히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